안녕하세요. 누구공주의 버찌와 살구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책은 이렌 네미롭스키의 무도회라는 책이에요. 무도회는 지난 3월에 이제 레모라는 출판사에서 발행된 책인데 이 출판사가 지금 이렌 네미롭스키의 선집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발간된 책입니다. 이렌 네미롭스키를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1903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태어난 작가이고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유대인 핍박을 피해서 프랑스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42년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사망하게 된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대표작으로는 스윗 프랑세즈라는 작품이 있고 영화화돼서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르노도상이 제정된 이후에 작가 사후에 작가에게 수여된 최초의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작품성도 인정받고 대중성도 높은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로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책으로 본 거는 저도 살고도 처음이에요. 그런데 인상이 되게 좋았죠. 네, 재밌었습니다. 네, 이번 기회로 처음 읽게 됐는데 정말 괜찮았습니다. 일단 살구가 한 줄로 한 줄로요. 네, 이렌 네미롭스키의 인상을 정리하자면 초면이지만 이 책을 읽고 느낀 거는 되게 단편을 잘 쓰시고 흡입력 있는 전개가 돋보인다. 그리고 감정 묘사를 되게 잘 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정말 일단 생각보다 얇았고 정말 자기 전에 하나씩 읽다 보면 어느새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몰입력이 높은 소설이라는 인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게 다루는 인물들이 보통 다 자기 삶이 얼마나 저속하고 별 볼 일 없는지를 인식하면서 되게 자학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그러면서 뭐 내 삶은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지. 라고 하면서 되게 미화시키지도 않고 합리화시키지도 않는 애매한 선에서 자기 삶을 되게 미학적으로 그려내요. 이게 되게 괜찮은 태도인 것 같고 읽을 만한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둘 다 재밌게 읽었던 이 무도회라는 단편집의 작품들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표제작이기도 하고 맨 처음에 있는 작품이기도 한 건 바로 무도회라는 작품인데요. 작품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자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밋밋한데 이 작품을 되게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일단 제일 주가 된다고 제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모녀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이 어머니를 막 공경한다거나 아니면 어머니를 내가 이해해, 용서해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정말 사춘기 딸이 약간 악에 바치고 원한에 바친 채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감정을 되게 잘 그려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게 정작 사춘기 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엄청난 세상의 부조리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큰 감정을 들게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그 내면 묘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아름다운 모녀 서사에 지쳤다. 이런 건 나는 공감하지 않고 나는 조금 더 날 것에 진짜 나의 어린 시절을 보듬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서사를 찾고 있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교차가 되잖아요. 어떤 이렇게 천년만년 할 것 같은 부모님의 어른의 모습이 꺾이고 딸은 이제 성장해서 어른으로 도약하는 그런 교차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100년 정도 된 작품인데 그런 시차를 뛰어넘고서도 사춘기를 보낸 딸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부모님의 속물스러움이 되게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돈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바뀔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분들이 돈으로 사고 싶어 하는 지위의 모습은 여전히 약간 옛날 스타일의 것인 거죠. 그래서 무도회를 해서 막 수장님, 공장님을 초대하고 이 와중에도 비싼 막 간식, 캐비어 샌드위치 이런 건 좀 뒤로 빼라.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작가가 사춘기 때는 그냥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넘겼을 건데 1928년도 작품이니까 작가가 20대 중반이 돼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뭔가 완벽하거나 완전한 어른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고 썼을 것 같아서 그런 속물적인 포인트들을 잘 집어낸 것 같아요. 그거를 되게 딸의 시선으로 쓰는데 사실 딸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리지도 않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게 아니어서 이게 딸의 시선으로 되게 냉소적으로 관찰이 돼요. 그런 묘사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약간 20세기 초에 방금 살구가 말한 약간 이제 계급 사회는 무너져가고 졸부는 생기고 요 시기의 허세들 이런 거를 되게 잘 허세, 허영 이런 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고 그럼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갈까요? 네. 또 저희가 재밌게 읽었던 건 세 번째 실린 작품 로즈 씨 이야기인데 이 작가가 중심 인물로 삼는 인물들에서 돋보이는 특성은 약간 20세기 초에 돈을 간신히 벌어요. 근데 그게 막 개츠비처럼 엄청난 거부가 된 것도 아니고 끈질기게 모아서 졸부로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전쟁 후방에 남았을 때 로즈 씨 이야기는 무도회와 조금 시차가 있죠. 이제 2차 대전을 겪는 중에 쓴 소설인데 그런 되게 우리가 전쟁 소설에서 못 볼 법한 이런 소시민? 들의 이야기를 멘탈리티는 소시민인데 그 재산은 소시민이 아닌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날 때부터 가진 게 아니어서 그 재산들을 어떻게든 피난 가는 도중에도 부여잡고 가는 모습. 그런 주인공들을 전쟁 소설로서 어쨌거나 조명했다는 게 되게 읽을 만한 것 같아요.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로즈 씨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자기 재산을 유지하고 불리는 데만 되게 관심 있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마음을 열려는 것도 다 차단을 하고 자기한테 마음을 열어주려는 사람도 다 차단하고 사는 모습 보이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걸 좀 개과천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뭔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게 유일한 삶의 길은 아닐 수도 있겠다 정도의 자각? 근데 그게 이 사람을 구하는 걸로 그쵸. 딱 끝이 나니까 되게 임팩트 있는 결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 작품 그날 밤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뽑은 베스트! 제일 재밌었어요. 4개 중에 제일 알짜배기다.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정말 재밌고 잘 썼고 그리고 살구가 되게 체홉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죠. 어떤 느낌이었나요? 일단 체업 같다라고 한 거는 사건이 없어요. 한 4-5사람이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간 놓을 수 없게 계속 궁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별 사건이 없는데 또 마지막에 또 반전을 주면서 마무리하는 모습? 사건이 정말 없지만 굳이 줄거리를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 결혼이 성공적으로 끝나진 않았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이제 중년 여성이 결혼 생활이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이 소설의 끝입니다. 그날 밤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결혼이랑 평온은 완전 반대로 이 작품에서 이야기가 되거든요. 결혼과 이제 결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욕망, 열정, 욕정, 쾌락 그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평온하고 실속 있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요즘에도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방금 말한 결혼, 행복, 이 사랑을 놓는 포지션이 되게 특이해요. 결혼은 행복함의 반대. 근데 결혼은 곧 열정적인 정열 넘치는 사람. 그래서 나는 행복하진 않았지만 사랑은 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그것만으로 뭐 아름답다. 근데 가엾다. 이걸 모르는 너네가 가엾다? 맞아. 사랑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당신들이 너무 가엾어요. 나는 불행해. 근데 그게 되게 우리가 살구도 되게 좋았다고 이 사람의 태도가 정말 자기를 엄청 합리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절절한 사랑을 뭘 했어야만 했고 사실 절절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얼마나 이 사랑을 위해 몸바쳤고 얘 얼마나 아름다웠고 내 청춘의 한 조각이었고 막 그런 식의 설명을 부연하는 작가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난 그랬고 이랬어. 그 결과도 다 내 거야. 근데 이건 다 내 선택이야 라고 그냥 깔끔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설을 마치
야, 너 지금 삶에 고민을 겪고 있니? 이 책 읽으면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추천하기엔 되게 애매한 책이에요. 근데 그냥 요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삶을 서술하는 작가를 그냥 우리가 소설로서 읽는 거는 정말 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나요, 이 책을? 이 책을요? 긴 거 읽기 싫은 사람들. 그리고 전 이 책을 카페에서 읽었는데요. 카페에서 뭐 이어폰도 안 끼고 이어플러그 아무것도 안 끼고 읽었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몰입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어디서든 볼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내용에서 본다면 막 거창한 게 싫은 사람들. 누구 약간 일기 같은 거 훔쳐보고 싶은데? 약간 책에서 가르침 얻기 싫어하는 사람. 지금 약간 가르침은 좀 보류하고. 근데 이게 위로를 안 하는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래는 스윗 프랑세즈라는 영화를 어제 이거 촬영 전날 이제 새벽에 봤다가 재밌다고 살구한테 꼭 보라고, 이거 촬영 끝나고서라도 보라고 계속해서 추천을 했을 정도로. 진짜 버찌가 뭐 웬만해서 뭐 재밌다 추천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꼭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단편이랑 조금 결이 비슷하긴 한데 사실 책으로도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경험한 2차 대전의 느낌이 이 영화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쟁 경험이 분명히 뭐 전쟁 후방에 있는데 그러면서 되게 노동의 생활 전선에 뛰어든 여자는 아닌데 중산층 부르주아 여자의 전쟁 체험. 이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선집에 앞으로 남은 작품들이 한 5-6권은 더 발간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다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무도회에 대한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봤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책 찾아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스윗 프랑세즈라는 영화를 보려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덕질에 바빠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바빴습니다.